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샌프란시스코 동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상희입니다. 첫 순서로 참석 동포를 대표하여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 회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북가주 동포 여러분, 북가주 동포 사회를 대표하여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님과 여사님께 뜨거운 환영과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123년 전 우리 102명의 선조가 인천을 떠나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랭귀지 배려 때문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어렵게 번 돈의 10, 20%를 독립자금으로 보태주셨습니다. 그 중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대희 목사님, 유일한 박사님, 장인한 정명한 의사들의 수고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계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가주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북가주는 우리 한인 역사의 중심이자 맹주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북가주는 전 세계 IT 컴퍼니, 특히 AI들의 중심이라 성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미래가 모이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도 그 환경 속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 통합과 민생 화목 그리고 미래 성장의 마련에 힘써 오셨습니다. 특히 AI,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 에너지 컨버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비전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비전은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는 더욱더 큰 자부심과 희망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희망으로 우리 7 밀리언 해외 동포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123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비전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 AI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항상 저희 곁에 계셨고 저희 7 밀리언 해외 동포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응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여사님 샘플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일 회장님 진심 어린 환영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동포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또 그 인근에 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리 서면으로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한글로 치고 우리 회장님께서 김한종 회장님이시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 관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새로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계시는 우리 재외국민 동포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의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존중받을 만한 상황일 때는 여러분도 존중받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지러울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혼란들은 많이 극복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불합리함과 이 불투명함, 이 폭력성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과연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불교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물론 인도가 발상지니까 아마 가장 깊이 있는 이론이 그곳에서 발전했겠죠. 그러나 불교 문화가 꼽힌 곳은 인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이후로 한반도 전역이 아주 오랫동안 불교 문화로 융성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마치 인류가 새롭게 불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그걸 실생활에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삶 곳곳에 모두 적용되고 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곧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밋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서 또 새로운 도구를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국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유일합니다. 위대한 국민들이죠. 평균 90% 이상 성공한다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도 우리가 무력이나 출혈 없이 평화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싸워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사에 없을 위대한 평화혁명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현대와 같은 아주 합리적인 첨단 산업사회, 첨단 기술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그 산업 경제 발전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아주 미세한 그리고 치밀한 경쟁이 이루어질 이 상황에서는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 경제 성장 발전, 기술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투명하고 폭력적이고 어지럽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런 사회에서는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에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민주주의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문화는 자유로움 그 자체죠.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 그리고 자유로움 이게 문화의 근본일 텐데 이게 곧 민주주의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과 기업 또 산업 경제 현장에 현실 세계 속에 아주 철저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텐데 이걸 국가적 단위에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첨단 기술과 또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어제의 상황을 직접 보신 분도 꽤 계실 것인데 저 자신도 가끔씩은 이렇게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저의 기대치도 있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 반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크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나 영토가 적고 또 주변의 지정학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객관적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갈 길이 있죠. 대한민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만큼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도 또 문화에서도 어쩌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모범이 되고 대한민국을 따라가면 될 그런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발전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영역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은 반도체 정도지만 앞으로는 피지컬 AI 그리고 또 새로운 산업 영역들이 수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민국은 빠져서는 안 될, 대한민국이 빠지면 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 아니면 기존의 사례들을 배워서 추격해서 따라가는 그런 작전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 앞서서 선도자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외부적 평가가 바뀌고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잘 동의가 안 되세요? 네. 실제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 얘기들 가끔 제가 정상회담을 하면 듣는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만 세우자. 이게 제일 요청이 많아요. 그러나 그 다음 예를 들면 소위 중진국이라고 할까 아니면 웬만한 국가들은 대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방공망을 좀 빨리 우리 먼저 줄 수 없겠냐. 요즘은 이제 국제 분쟁이 심해지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 대한민국 방공망이든 이런 무기 체계들이 매우 효율적이고 매우 싸다는 즉 가성비가 높다는 사실이 다 알려지면서 요구가 매우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생산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좀 빨리 해줄 수 없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또 하나 많이 드는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 저는 본인들의 얘기라고 대개는 생각하지만, 대개는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우리 아들이 K-팝 팬인데, 아니면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을 꼭 가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요즘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정상들의 요청이 참 많아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과거에는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이 막 길을 헤매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죠. 흑백 사진 속에서. 그러나 지금은 깨끗한 서울의 거리, 어딘가에 등산을 다니는 편안한 모습, 아니면 지하철, 그리고 밤에도 여성 혼자 다니도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밤에 원래 뭐 당연히 혼자 다니는 거지, 그게 뭐 특별한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 혼자서 대낮에도 쉽게 다닐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이런 치안 문제. 이런 데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무슨 반도체 공장들을 2개 가지고 있는데 이 2개 공장이 없으면 전 세계의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것들을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은 한 1년 전쯤보다는 상당히 조국을 생각하면 걱정되기보다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우리 국내에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해외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교민들, 동포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절로 좋은 시절이 오진 않죠. 모두가 일상적으로 노력한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고민 간담회를 하면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제가 10몇 년 전에 미국 가서 함께 사진 찍었다고 누가 보여주시던데, 제가 가끔씩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조국이 자랑스러워지면 좋겠다. 우리가 조국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 우리를 걱정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는 앞으로 꼭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를 고민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투표권이라고 하는 권한 행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투표소도 하나 근처에 없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가고, 심지어 저 다른 지역은 이틀씩 걸리기도 한다 그래요.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교통편 바꿔서 가서 투표하면 하루가 지나가지고 다음날 돌아온다고. 그래도 악착까지 한 표를 찍겠다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이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죠. 바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외에 나와 계시면 이 조국이라고 하는 무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 단 한 표라도 우리 조국에 내가 의사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좀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좀 더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전자투표를 하든지. 미국도 대통령 선거 아직도 우편 투표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편 투표를 도입하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우편 제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너무 오래 걸리고 중간에 또 누가 슬쩍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해서 불안정해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A 지역의 투표가 잘 안 된다고 충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투표할 수 있는데 왜 A 지역이 안 된다고 미국까지 그렇게 똑같이 그 기회를 박탈할 필요가 있냐. 누군가가 못했으면 거기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옳으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가운데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우리 교민,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렵고 또 절망이 많이 우리 앞을 가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학이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면서 꼭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샌프란시스코 동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상희입니다. 첫 순서로 참석 동포를 대표하여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 회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북가주 동포 여러분, 북가주 동포 사회를 대표하여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 샌프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님과 여사님께 뜨거운 환영과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123년 전 우리 102명의 선조가 인천을 떠나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랭귀지 배려 때문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어렵게 번 돈의 10, 20%를 독립자금으로 보태주셨습니다. 그 중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대 목사님, 유일한 박사님, 장인한 정명한 의사들의 수고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계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가주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북가주는 우리 한인민 역사의 중심이자 맹주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북가주는 전 세계 IT 컴퍼니, 특히 AI들의 중심이라 성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미래가 모이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도 그 환경 속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 통합과 민생 화목 그리고 미래 성장의 마련에 힘써 오셨습니다. 특히 AI,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 에너지 컨버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비전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비전은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는 더욱더 큰 자부심과 희망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희망으로 우리 7 밀리언 해외 동포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겠습니다. 123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비전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 AI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항상 저희 곁에 계셨고 저희 7 밀리언 해외 동포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응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여사님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엽 회장님 진심 어린 환영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동포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또 그 인근에 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리 서면으로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한글로 치고 우리 회장님께서 김한종 회장님이시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 관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새로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계시는 우리 재외 국민 동포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의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존중받을 만한 상황일 때는 여러분도 존중받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지러울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혼란들은 많이 극복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불합리함과 이 불투명함, 이 폭력성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과연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불교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물론
인도가 발상지니까 아마 가장 깊이 있는 이론이 그곳에서 발전했겠죠. 그러나 불교 문화가 꼽힌 곳은 인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이후로 한반도 전역이 아주 오랫동안 불교 문화로 융성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마치 인류가 새롭게 불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그걸 실생활에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삶 곳곳에 모두 적용되고 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곧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밋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서 또 새로운 도구를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국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유일합니다. 위대한 국민들이죠. 평균 90% 이상 성공한다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도 우리가 무력이나 출혈 없이 평화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싸워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사에 없을 위대한 평화혁명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현대와 같은 아주 합리적인 첨단 산업사회, 첨단 기술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그 산업 경제 발전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아주 미세한 그리고 치밀한 경쟁이 이루어질 이 상황에서는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 경제 성장 발전, 기술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투명하고 폭력적이고 어지럽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런 사회에서는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에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민주주의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문화는 자유로움 그 자체죠.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 그리고 자유로움 이게 문화의 근본일 텐데 이게 곧 민주주의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과 기업 또 산업 경제 현장에 현실 세계 속에 아주 철저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텐데 이걸 국가적 단위에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첨단 기술과 또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어제의 상황을 뭐 직접 보신 분도 꽤 계실 것인데 저 자신도 가끔씩은 이렇게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저의 기대치도 있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 반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크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나 영토가 적고 또 주변의 지정학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객관적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갈 길이 있죠. 대한민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만큼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도 또 문화에서도 어쩌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모범이 되고 대한민국을 따라가면 될 그런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발전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영역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은 반도체 정도지만 앞으로는 피지컬 AI 그리고 또 새로운 산업 영역들이 수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민국은 빠져서는 안 될, 대한민국이 빠지면 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 아니면 기존의 사례들을 배워서 추격해서 따라가는 그런 작전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 앞서서 선도자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외부적 평가가 바뀌고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잘 동의가 안 되세요? 네. 실제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 얘기들 가끔 제가 정상회담을 하면 듣는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만 세우자. 이게 제일 요청이 많아요. 그러나 그 다음 예를 들면 뭐 소위 중진국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웬만한 국가들은 대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방공망을 좀 빨리 우리 먼저 줄 수 없겠냐. 요즘은 이제 국제 분쟁이 심해지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 대한민국 방공망이든 이런 무기 체계들이 매우 효율적이고 매우 싸다는 즉 가성비가 높다는 사실이 다 알려지면서 요구가 매우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생산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좀 빨리 해줄 수 없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또 하나 많이 듣는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 저는 본인들의 얘기라고 대개는 생각하지만 대개는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우리 아들이 K-팝 팬인데 아니면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을 꼭 가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요즘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정상들의 요청이 참 많아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과거에는 전쟁 속에서 그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이 막 길을 헤매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죠. 흑백 사진 속에서. 그러나 지금은 깨끗한 서울의 거리, 어딘가에 등산을 다니는 편안한 모습, 아니면 지하철, 그리고 밤에도 여성 혼자 다니도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밤에 원래 뭐 당연히 혼자 다니는 거지 그게 뭐 특별한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 혼자서 대낮에도 쉽게 다닐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이런 치안 문제. 이런 데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무슨 반도체 공장들을 2개 가지고 있는데 이 2개 공장이 없으면은 전 세계의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것들을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은 한 1년 전쯤보다는 상당히 조국을 생각하면 걱정되기보다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우리 국내에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해외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교민들, 동포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절로 좋은 시절이 오진 않죠. 모두가 일상적으로 노력한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고민 간담회를 하면 이렇게 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제가 십몇 년 전에 미국 가서 함께 사진 찍었다고 누가 보여주시던데, 제가 가끔씩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조국이 자랑스러워지면 좋겠다. 우리가 조국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 우리를 걱정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는 앞으로도 꼭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를 고민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투표권이라고 하는 권한 행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투표소도 하나 근처에 없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가고 심지어 또 다른 지역은 이틀씩 걸리기도 한다 그래요.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교통편 바꿔서 가서 투표하면 하루가 지나가지고 다음날 돌아온다고. 그래도 악착까지 한 표를 찍겠다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이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죠. 바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외에 나와 계시면 이 조국이라고 하는 무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 단 한 표라도 우리 조국에 내가 의사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좀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좀 더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전자투표를 하든지. 미국도 대통령 선거 아직도 우편 투표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편 투표를 도입하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우편 제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너무 오래 걸리고, 중간에 또 누가 슬쩍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해서 불안정해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A 지역의 투표가 잘 안 된다고 충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투표할 수 있는데 왜 A 지역이 안 된다고 미국까지 그렇게 똑같이 그 기회를 박탈할 필요가 있냐. 누군가가 못했으면 거기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옳으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가운데 대체 불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우리 교민,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렵고 또 절망이 많이 우리 앞을 가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학이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면서 꼭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 의례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샌프란시스코 동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상희입니다. 첫 순서로 참석 동포를 대표하여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 회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북가주 동포 여러분, 북가주 동포 사회를 대표하여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님과 여사님께 뜨거운 환영과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123년 전 우리 102명의 선조가 인천을 떠나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랭귀지 배려 때문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어렵게 번 돈의 10, 20%를 독립자금으로 보태주셨습니다. 그 중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대희 목사님, 유일한 박사님, 장인한 정명한 의사들의 수고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계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가주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북가주는 우리 한인민 역사의 중심이자 맹주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북가주는 전 세계 IT 컴퍼니, 특히 AI들의 중심이라 성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미래가 모이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도 그 환경 속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 통합과 민생 화목 그리고 미래 성장의 마련에 힘써 오셨습니다. 특히 AI,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 에너지 컨버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비전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비전은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는 더욱더 큰 자부심과 희망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희망으로 우리 7 밀리언 해외 동포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겠습니다. 123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비전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 AI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항상 저희 곁에 계셨고 저희 7 밀리언 해외 동포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응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여사님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일 회장님 진심 어린 환영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동포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또 그 인근에 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리 서면으로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한글로 치고 우리 회장님께서
김한종 회장님이시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 관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새로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계시는 우리 재외국민 동포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의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존중받을 만한 상황일 때는 여러분도 존중받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지러울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혼란들은 많이 극복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불합리함과 이 불투명함, 이 폭력성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과연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불교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물론 인도가 발상지니까 아마 가장 깊이 있는 이론이 그곳에서 발전했겠죠. 그러나 불교 문화가 꼽힌 곳은 인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이후로 한반도 전역이 아주 오랫동안 불교 문화로 융성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마치 인류가 새롭게 불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그걸 실생활에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삶 곳곳에 모두 적용되고 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곧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밋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서 또 새로운 도구를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국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유일합니다. 위대한 국민들이죠. 평균 90% 이상 성공한다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도 우리가 무력이나 출혈 없이 평화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싸워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사에 없을 위대한 평화혁명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현대와 같은 아주 합리적인 첨단 산업사회, 첨단 기술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그 산업 경제 발전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아주 미세한 그리고 치밀한 경쟁이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는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 경제 성장 발전, 기술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투명하고 폭력적이고 어지럽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런 사회에서는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에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민주주의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문화는 자유로움 그 자체죠.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 그리고 자유로움 이게 문화의 근본일 텐데 이게 곧 민주주의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과 기업 또 산업 경제 현장에 현실 세계 속에 아주 철저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텐데 이걸 국가적 단위에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첨단 기술과 또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어제 상황을 직접 보신 분도 꽤 계실 것인데 저 자신도 가끔씩은 이렇게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저희의 기대치도 있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 반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크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나 영토가 적고 또 주변의 지정학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객관적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갈 길이 있죠. 대한민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만큼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도 또 문화에서도 어쩌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모범이 되고 대한민국을 따라가면 될 그런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발전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영역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은